저희 아이는 옆에 엄마가 항상 있어야 돼요. 네. 스스로 공부할 네네.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지. 그게 딱 10년이면 돼요. 그러니까 10년이 아,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육아의 치트키 안나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신 노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차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노지연이라 하고요. 올해는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책을 좀 내고 유튜브 행복한 교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책 중에는 교사분들의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집필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환경에 계시잖아요. 아이들의 자존감 어떻게 키워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어른이든 아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내 삶에 어떤 자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사실 잘 못 느끼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사실은 이제 아이들도 항상 주변에 보면 다른 애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이런 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과학교과잖아요. 저는 내 힘을 배울 때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힘든 순간이 언제였니? 과학에서 힘인데 이제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힘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의 자존감을 조금 끌어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그렇게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힘든 순간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친구도 힘들었구나. 쟤는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쟤도 저런 게 힘들구나. 이제 그걸 나누는 순간 진짜 엉엉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안쓰럽네요. 같이 울면서 근데 그러고 서로 울고 나면 그럼 이제 얼굴 밝아져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과학 수업 맞죠? 네네. 과학과 제가 약간 인문학을 연결해서 이제 그런 수업들을 하는데 이제 그와 같은 패턴으로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힐링을 하고 이제 자신의 그런 그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을 스스로 그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힘. 오케이, 나는 인정. 그래, 나 여기까지. 자신한테 좀 더 친절해주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이제 자존감을 조금 더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이제 엄마 입장이잖아요. 네. 요즘에 저희 8살 아이랑 같이 집에서 공부를 해요. 네. 아직 곱셈을 못하죠. 네. 근데 이제 더하기 하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꾸역꾸역 해요. 근데 많이 틀려요. 그러면 제가 얼굴이 살짝 굳어지나 봐요. 그렇죠. 엄마 화났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미 얼굴 굳어졌는데. 네, 굳어졌는데 아니야. 근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자신을 인정해줘라. 네. 너가 더하기를 못하는 걸 인정해줘라. 근데 엄마 입장으로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근데 네. 정말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인정해주면 그러면 머무르는 거 아니냐. 네. 더 이상 발전이 없지 않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너 힘들지? 이거 하는 게 어렵지? 그 아이의 감정을 어쨌든 읽어주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아이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 어쨌든 엄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많이 틀리고 이래서 너가 더 속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네가 하려고 이만큼 애썼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 거지. 잘한 거야. 잘한 거지. 이것조차 안 했으면 이 결과도 안 나왔잖아.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 오케이, 너 여기까지. 너는 이것밖에 못하는 아이 인정. 끝.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아이가 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잘해주면 고학년까지 공부가 힘들지만 내가 해볼 만한 거 이렇게 가요. 조금 엄마의 욕심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해야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말은 거치게 안 하지만 이미 표정이 굳어지고 아예 다 느껴요. 그럼 이제 아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엄마 기분만 나빠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면 고학년 가서 이제 나버리죠. 몰라, 하기 싫어. 이제 이렇게 정말 이제 사춘기 오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조금 아이를 많이 감싸주면서 한 발짝이었다면 이제 반 발짝씩만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맞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잘 하기 힘들었어요. 노력해야죠. 네네. 맞아요.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방법 그렇죠. 저도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희 아이는 옆에 엄마가 항상 있어야 돼요. 네. 아이가 문제집 풀 때 항상 옆에 있어주기가 힘들단 말이죠. 네. 아이는 계속 2장을 해야 되는데 한 장만 할게 이런다든지 엄마가 옆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아이가 네. 스스로 공부할 네.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한 장 하려는 이유는 뭐야? 원래 2장 하기로 했는데 한 장만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유가 뭐지? 왜냐면 이게 많이 어렵니? 아니면 뭐 하기가 싫으니? 좀 물어보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존중해줘야죠. 이제 아이가. 왜냐면 어쨌든 공부라는 건 엄마가 대신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어느 분량을 얼마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남은 분량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이게 자기주도 갈 건데 그랬을 때 분량을 정하는 게 엄마들 관건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힘들어요, 사실. 엄마는 막 4-5장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애는 한 장, 따랑 한 장. 처음에 일단 아이가 원하는데 조금 받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럼 이제 한 장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늘려볼까? 근데 이제 늘리는데, 그러면 딱 뭐 3일만 늘려서 해보자. 이렇게 엄마하고 조정할 수 있구나. 내가 딱 그거를 이제 진짜 끝냈어. 그럼 이걸 이제 다 끝내면은 자유시간. 핸드폰이나 영상은 제한을 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1시간 정했으면 그냥 1시간만 하고 나머지 자유시간이란 건 아이가 이제 노는 거죠. 뛰어놀든 뭐 종이접기를 하든 그렇게 아이가 분량을 정하고 어쨌든 집중력 있게 하고 나면은 너 원하는 대로 놀 수 있는 시간. 요것이 이제 조금 습관이 되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자기주도로 이게 가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일단은 아이가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은 아이에게 물어본다. 네. 왜 한 장밖에 못하겠어? 이런 말투에 안 되죠? 아니 괜찮아. 근데 그러면 분명히 하기 싫어. 아마 애들이 하기 싫어. 이제 아마 거의 그게 저일 거예요. 네. 뭔가를 막 기대하고 얘가 뭐 논리적으로 뭔가 대답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하기 싫어.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 그래. 근데 거기서 또 그래 해야지. 또 이제 이렇게 술술이 나가는데 저를 보셨나요? 그냥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엄마들이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하기 싫구나. 이제 또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근데 엄마는 너무 대견한 것 같아. 그래도 또 하려고는 하잖아. 지금 2장 하려니까 지금 괴로워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아이한테 언제 그런 얘기 다 해주고 있나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딱 10년이면 돼요. 그러니까 10년이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10살까지. 10살. 10살까지. 아, 그러니까 네. 사실은 거의 7살 좀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 7살부터 하시잖아요. 저 대학 입시까지 할 뻔했어요. 아니 7, 8, 9, 10 그러면 이제 7살부터 하면 4년 정도만 지켜봤자. 근데 정말 그때 그래서 막 그런 책 있잖아요. 초3에 이미 다 모든 게 결정된다. 근데 정말 이제 초3까지의 그 습관이 아예 공부 습관이 거의 이제 그 이후에 다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좀 섣불렀네요. 네. 8살한테 자기주도해서 혼자 분량만큼 그게, 하도록 해. 엄마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게 자기주도는 자기가 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엄마 주도로 약간 가다가 이제 아이한테 바ton을 넘겨주는 거죠. 왜냐면 아이는 자기주도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엄마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아이가 익혀야 그걸 이제 조금 고학년 돼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주도하면 저학년 때부터 막 자기주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건 이제 엄마 주도에서 바톤을 넘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아빠가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아빠가 음악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공짜표가 많이 들어와요.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예술의 전당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클래식 공연을 되게 자주 갔어요. 네. 저는 당연히 음악가의 길로 가게 될 줄 알았거든요. 네. 되게 오랫동안 사실 피아노도 치고 음악을 많이 연습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같은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네. 저 되게 5살 때부터 피아노 쳤는데 네. 그때 충격받고 정말 그 다음날로 피아노를 싹 다 끊었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선생님의 육아 방식 중에서 네네.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 네네.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 세인트치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배를 만들려거든 배를 만드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멋있죠? 네. 이 바다를 동경해야 내가 저 바다 나가고 싶다. 너무 가고 싶다. 저 바다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를 만들어야겠다. 그럼 배는 어떻게 만들지? 이게 어쨌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꿈과 비전이 중요한데 너 의사해라. 아니면 공무원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제 엄마나 아빠의 언어로서 아이의 어떤 큰 그림을, 이제 인생에 있어서의 큰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죠. 본인의 언어로서 그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 꿈을 찾는 게, 자기 비전 만드는 게 어려운데 처음에
너는 그거 어떻게 알고 찾으러 하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엄마가 일단 아이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사실은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중3이거든요. 걱정 안 되세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관심이 없는데 지가 공부를 안 하는 그 동안 안 했던 동안 초6부터 안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학원도 거의 다니질 않았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네. 또 나오네요. 이제 제가 항상 그 아이에게 줬던 거는 저희 아이는 막 어릴 때부터도 이제 어쨌든 옷을 너무 좋아했어요. 옷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그러더니 자기가 공부는 안 했지만 네. 나는 뭐 의료학과를 가야 될 것 같아, 엄마. 이제 자기 입으로. 제가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너는 세계를 무대로 하는 넌 사업가가 되겠다. 큰 그림 그려준 거죠. 그러면 영어도 어쨌든 좀 해야겠다. 이제 구체적인 좀 디테일한 목표까지. 왜냐면 이게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나의 어떤 부분에서 필요로 인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다른 아이들과 같은 나이를 봤을 때 영어 실력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 그래 내가 이걸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더 큰 어떤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이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의할 건 딱 두 가지. 아이의 언어로 아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이제 그거와 두 번째는 비전을 제시할 때 너무 머릿속으로 깊게 생각하지 마라. 어쨌든 큰 그림을 그려놔야 그나마 조금 거기 비슷하게 못 가더라도 그래도 좀 더 아이의 인생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제가 갑자기 외국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저 어떻게 서포트 돈이 많이 하냐? 드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렇게만 이제 재기 시작하면은 아무런 비전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갑자기 엄마 나 패션 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자기의 내면에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면 방향이 바뀌더라도 그건 아이에게 더 다양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만들어주지 그게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닌 이상은 그 길에 다 도움이 된다.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관찰을 하고 아이의 언어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도 엄마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노지연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지연 선생님 혹시 저희 구독 중이신 엄마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육아의 치트키를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아이를 하나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시니까요. 항상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시고요.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감정을 잘 보듬어 주시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행복한 교사 TV도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